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ETF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덱스에서 국내 최초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로 새로운 컨셉의 ETF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S&P 500을 기초지수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버퍼라는 용어도 사실 또 처음일 거고, 또 ETF에 어떤 특정 월이 붙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버퍼 ETF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상장이 됐는데, 어떤 컨셉의 ETF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버퍼 ETF의 좀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게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알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버퍼라는 게 사전적 용어가 완충제예요. 완충장치, 어떤 충격으로부터 뭔가 보호하는 역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타면은 헬멧 쓰잖아요. 헬멧을 쓰는 이유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버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버퍼 ETF라는 것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 ETF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ETF에 위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버퍼 ETF는 어떤 변동성, 그러니까는 원금 손실에 대해서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퍼 ETF를 분명히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뭔가 보호해준다, 완충장치가 있다, 원금 손실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버퍼 ETF는 특정 구간까지는 손실을 막아주지만 그 구간 이상으로의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 완충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헬멧이랑 똑같아요. 톡톡 치는 충격은 버티죠. 하지만 야구방망이로 내려치면 헬멧도 깨지잖아요. 버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손실 구간에 접어든다, 그러면은 투자자도 당연히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코덱스의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가 마치 뭔가 원금 손실이 없는, 원금 보장을 해주는 ETF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코덱스의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가 어떤 ETF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ETF는 이름에 답이 있어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퍼 기능이 있는 ETF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충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완충 효과에 대한 기간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3월입니다. 정확하게는 내년 3월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3월에 상장을 했고, 버퍼를 해주는 이 기간, 아웃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1년이고요. 그러면은 1년 있다가 요 해당 ETF는 만기 매칭 ETF처럼 상장 폐지가 되면서 투자자에게 돈을 수익과 함께 돌려주고 끝나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요게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새롭게 세팅됩니다. 그 세팅된다라는 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버퍼를 해주는 그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손실을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또 이 버퍼 기능이 있는 대신에 이 상승에 또 제한이 있거든요. 이 수치를 내년 3월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조건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뭔가 이 구성자산의 비중이 고정된 값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퍼 ETF가 어떤 방법으로 이 손해를 조금 줄여주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또 제한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커브드콜 ETF 잘 아시잖아요. 커브드콜 ETF도 사실 비슷한 컨셉입니다. 걔도 옵션 매도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어떤 인컴 수익, 그러니까는 분배금을 이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ETF고, 이 버퍼 ETF도 이 커브드콜 ETF처럼 이 디파인드 된 개념의 이제 ETF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커브드콜은 인컴 수익이 정해진 거고, 이 버퍼 ETF는 아웃컴 수익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손실과 수익이 어느 정도 구간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약간 ELS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ELS와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버퍼 ETF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이 버퍼 ETF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이 화면만 보면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 그림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버퍼라는 의미, 그리고 옆에 수치가 붙어 있습니다. 버퍼 10%다 라고 하면은 ETF가 10,000원에 시작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9,000원까지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는 1,000원의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원금 수준에 이제 머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10%만큼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버퍼 ETF를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캡은 뭐냐? 모자 같은 거잖아요. 캡이라는 게. 캡 10%라는 것은 이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를 했을 때는 캡 수치 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인 S&P 500이 뭐 5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요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ETF는 10% 수준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손실도 10%까지 막아주고 수익도 10%까지 이제 제한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웃컴 기간, 쉽게 말해서 이제 갱신 기간이다. 계약 어떤 조건, 이 버퍼와 이 캡의 이 조건이 유지가 되는 이제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 버퍼와 캡의 이 수치가 내년 3월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기간을 아웃컴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면서 이 버퍼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어떠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상장 시점이 요 시점일 겁니다. 수익도 없고 이제 마이너스도 없는 요 구간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상장 이후에 S&P 500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S&P 500 지수가 요만큼 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버퍼 ETF의 완충 효과가 몇 %예요? 대략적으로 10%죠. 그러면은 S&P 지수가 8% 하락을 했지만 요 버퍼 ETF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수가 더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완충 효과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요때부터는 이렇게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만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이 ELS와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ELS는 뭐 낙아웃 되거나 뭐 이래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손실 규모가 이제 확 커지는데, 이 버퍼 ETF는 요 10% 수준까지는 손실을 막아주고 그 이상 손실 구간부터 손실이 시작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이 구간까지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요 버퍼 ETF는 10%의 완충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 손실밖에는 안 입는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초 지수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S&P 500 지수가 이렇게 상승해서 5%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버퍼 ETF의 수익률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퍼 ETF는 이 캡이 있어요. 캡. 그러니까는 수익이 이제 위로 딱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요 상방 캡에 딱 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S&P 500이 이렇게 천장을 뚫고 가더라도 요 버퍼 ETF의 투자자는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은 나는 언제든지 투자를 하더라도 이 버퍼 효과 10%와 캡 10%에 항상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버퍼와 이제 캡은 요 아웃컴 기간, 요 기간 동안 이 ETF를 보유를 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기능들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사서 중간에 매도했을 때 이 버퍼 기능과 이 캡의 상한선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이제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중간에 딱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이너스 10%까지는 얘가 방어를 해주는 ETF냐, 그리고 이 10%라는 게 내가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더라도 10%의 완충 효과를 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충 효과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이 ETF를 사서 이 아웃컴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보유를 하셔야지 온전히 그 버퍼 기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컴 기간 동안 보유 시에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손실 완충 효과가 있고 또 상승장에서는 캡 수준까지만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버퍼 수익 구조는 아웃컴 기간, 그러니까는 갱신 기간 개념이죠. 요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했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요 기본 조건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버퍼 이상의, 그러니까 완충 효과 이상의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초지수가 22% 하락을 했지만 완충 효과 10% 적용이 돼서 투자자는 마이너스 12%로 손실이 조금은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초지수가 버퍼 이내로 하락을 했다라면은 그냥 투자자는 손실 없이 그냥 원금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캡 이내로 상승을 하는 경우, 캡이 1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초지수가 9% 상승을 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당연히 9%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이 캡 이내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버퍼 ETF의 투자자는 이 기초지수의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ELS처럼 특정 조건을 딱 맞추면은 이 캡 수익률 10%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 ETF는 ELS와 비슷하지만 사실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캡 수준을 온전하게 기초지수가 초과를 했을 때 버퍼 ETF의 투자자는 캡 상한선인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ETF이기 때문에 요 수익률은 달러 환산 수익률 개념이라서 정확하게 버퍼 수익률 딱 10%, 캡 수익률 10%가 원화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버퍼 ETF의 버퍼와 캡은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 결국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버퍼 ETF 주변에 이렇게 딱 방어막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방어막 이상으로 이제 뚫고 뭔가 얻을 수도 없고, 방어막 이내까지는 손실을 보존을 해주지만 초과가 되면은 그 구간부터는 온전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버퍼 ETF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퍼 ETF는 꼭 상장일에 투자를 해서 이 아웃컴 기간인 1년 동안 보유를 해야 뭔가 의미가 있는 ETF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버퍼 ETF를 매수를 했을 때 투자 시점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버퍼 ETF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얼마나 손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지, 이 버퍼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 ETF가 요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이 캡이 12.5%로 정해지고, 그리고 버퍼는 10.2%로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지수인 S&P 500이 이렇게 움직이고 버퍼 지수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S&P 500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5%가량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버퍼 지수는 19%가량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버퍼 지수라는 게 이 버퍼 ETF에 투자를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손실의 개념인데, S&P 500보다 버퍼 지수의 하락폭이 낮다라는 것은 중간에 투자한 투자자도 어느 정도는 버퍼의 어떤 기능, 이런 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시점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ETF 잔여 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9%예요. 근데 캡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요 ETF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캡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기초지수가 원금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주가를 더 싸게 산 사람이 이 정도 올랐을 때 중간에 산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높듯이 버퍼 ETF도 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수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중간에 이 버퍼 ETF를 매수하면은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이 캡도 같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 B 시점, 3개월 후 시점에 요 버퍼 ETF에 투자를 해서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했는데 기초지수가 캡 수익률인 12.5% 이상으로 훌쩍 넘어섰을 경우에는 요 시점에 투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39%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미 버퍼가 시작이 됐죠. 무슨 말이냐면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완충제가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완충 효과가 처음에는 10%였는데 이렇게 3%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ETF 잔여 버퍼라고 합니다. 즉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은 앞으로 3% 정도까지만 완충 효과가 남아있다. 즉 3% 이상으로 원금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캡이 높아진 만큼 버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초지수가 다시 올라서 S&P 지수가 다시 원금 수준으로 돌아왔고 이 시점에 버퍼 수익률이 약 1.2%, 그리고 잔여 캡이 다시 11%로 줄었죠. 그리고 잔여 버퍼도 9%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S&P 500 지수가 시작 시점을 넘어서 9%대로 상승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버퍼 지수가 약 7%입니다. 그리고 잔여 캡은 4%밖에 안 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은 이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를 했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4%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잔여 버퍼는 11% 남았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좀 당연하겠죠. 기초지수가 시작 시점보다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완충제가 다시 원상복구된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앞서서 이러한 상황에 이 버퍼가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호막이 파괴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기초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보호막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잔여 버퍼가 다시 11%로 남은 모습. 시작 시점에 버퍼가 10%였는데 얘는 왜 11%로 차이가 나냐? 그거는 달러 이 환산 수익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퍼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고, 그리고 또 어려운 용어가 이 버퍼 진입 잔여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퍼 진입 잔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D 시점에 투자한 투자자는 10,000원짜리 버퍼 ETF를 요 시점에 1,700원에 산 개념인데, 이 진입 잔여 ETF라는 것은 용어 설명을 일단 먼저 보면은 버퍼 ETF가 플러스 수익률일 때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했을 경우 손실 완충이 시작되기 전 버퍼 ETF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략적인 손실의 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00원짜리 ETF를 1,700원에 산 상태잖아요. 요때 투자한 사람은 10,000원에 샀지만 요 D 시점에 산 사람은 1,700원에 사놨어요. 근데 요 ETF는 버퍼가 10%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럼 투자자는 1,700원부터 10%로 하락을 했을 때 나는 손실이 없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1,700원부터 10,000원이 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이 7%의 손실을 입어요. 그런데 다시 10,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 버퍼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또 손실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버퍼보다 더 하락을 하는 거죠. 9,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다시 이제 마이너스가 더 이제 시작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나는 1,7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버퍼도 10%가 있고 나는 시작 시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이 버퍼 ETF를 샀으니까 마치 약 17% 정도의 버퍼 기능이 남아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종료일까지 보유했을 때 이 손실 완충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해당 버퍼 ETF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략적인 손실의 양을 표시해 놓은 게 이 버퍼 진입 잔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웃컴 종료일이 딱 됐을 때 기초지수가 15% 상승을 했다. 그럼 버퍼 지수는 12%, 캡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의 수익을 얻고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버퍼 ETF에 투자를 할 때 잔여 캡과 남은 버퍼 지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요 버퍼 ETF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해당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만약에 24일 날 요 버퍼 ETF를 매수한다. 일단은 요 ETF가 상장이 됐을 때
캡은 16%로 정해졌고, 그리고 버퍼는 10%로 정해졌어요. 근데 요 수치는 어찌됐든 상장한 당일에 투자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캡과 버퍼 기능인 거고, 나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잔여 캡을 보셔야 돼요. 잔여 캡이 15.12%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아웃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5.12%를 넘기는 어렵다. 물론 중간에 환율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잔여 버퍼는 뭐 당연히 아직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완충제 기능은 온전합니다. 대략적으로 10.93% 남았으니까 완충제는 아직 빵빵해요. 그리고 이제 버퍼 진입자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요 해당 ETF 가격이 약간 올랐잖아요. 그게 약 한 1%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한 사람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이제 시작 시점이고 요만큼 이제 올랐어요. 요게 이제 1%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시점에 투자한 사람은 요 버퍼가 시작되는 요 기간까지 요 1% 요 수준까지는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밑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버퍼 10%는 완충 효과를 누리다가 요거 이상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버퍼 ETF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퍼 ETF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이 아니에요.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하락을 방어하는 기능을 일부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막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버퍼와 캡은 요 아웃컴 기간 종료일 기준이다. 그래서 내가 뭐 언제든지 뭐 10% 하락까지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락을 방어해주는 대신에 상승도 제한이 된다라는 것도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까? 일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막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상승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S&P 500 지수가 장기 투자하면은 뭔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세요. S&P 500 지수도 10%, 20% 하락을 하는구나.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인덱스로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투자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해서 너무나 좀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버퍼 기능이 뭐 대략적으로 10% 갖고 있으니까 10% 하락까지는 손실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할 수 있는 ETF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초지수가 캡 이상으로 큰 수익은 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좀 하락의 리스크는 조금 보인다. 그런 판단을 하는 투자자에게도 어울릴 수 있는 ETF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아웃컴 기간이 제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길어요. 1년. 그러니까 시장을 1년 동안 뭔가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차라리 버퍼 기능이 뭐 3개월, 6개월 그런 게 미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아웃컴 기간이 그렇게 짧아버리면은 버퍼도 조금 더 낮아질 거고 캡도 같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버퍼가 좀 짧아서 좀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ETF로서는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이제 상장한 코덱스에서 미국의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 버퍼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투자 시 어떤 점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ETF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요 내용 살펴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